안녕하세요. Here we go. 책으로 하는 격려 수업, 빛을 찾아 떠나는 별난 이야기입니다.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흘째는 네모별이 드디어 물병자리 가니메데라는 친구를 만났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나흘, 경쟁과 협력 사이, 라이벌. 네모별이 지구를 떠난 지 나흘째. 네모별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가니메데와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네모별은 소년 가니메데가 왜 믿음의 병을 지키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니메데는 먼 우주를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거나 사냥을 하며 행복하게 지냈지. 근데 열매가 있는 곳으로 자주 이동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싶어졌고,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농사를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어. 물이 가장 많은 곳은 강이었지. 그러자 강 주위로 부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하지만 서로 물을 많이 갖고 싶었던 부족들은 강을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나도 물 때문에 형과 다투었지.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 물을 차지하기 위해 형과 계속 싸웠고, 그때 어린아이가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 내려간 거야.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발만 동동 굴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바로 그때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야. 알고 보니 아이를 구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싸우던 부족의 사람들이었어. 그 순간 사람들은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서로 경쟁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힘을 모아 도울 거라는 믿음 말이야. 사람들은 그 믿음들을 모아 거대한 믿음의 병을 만들었어. 하지만 난 싸움을 멈춰야 하는 순간에도 형과 다퉜다는 이유로 독수리에게 잡혀와 이 믿음의 병을 지키게 된 거야. 다행히 너를 만나 풀려나게 되었지만 말이야. 아, 그랬구나. 오늘 해볼 활동은 가족 파이 활동입니다. 가족 파이 활동은 형제자매 관계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형제자매 관계는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고요. 나의 성격이나 어제 얘기했던 신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걸 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피자판에 원의 중심 가운데를 찍고요. 형제 자매 수만큼 나눕니다. 똑같은 크기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가 2명이다. 그러면 나 그리고 뭐 언니 이렇게 2칸으로 나누면 되고요. 나는 3형제다. 그러면 3칸. 4형제다. 4칸으로 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외동인데 어떻게 해요? 외동일 경우에는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촌 형제라든지 혹은 친한 친구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자주 언급했던 이웃의 어떤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선생님도 외동이거든요. 외동인데 선생님에게는 영향을 미쳤고 어릴 때 아주 자주 같이 있었던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칸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자로 하세요. 칸을 나누고요. 한쪽엔 본인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도대영이고요. 선생님 사촌 동생의 이름은 박효경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나보다 몇 살이 많은지 적은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름 옆에다가 선생님보다 2살이 어려요. 그러면 선생님보다 2살이 어리니까 빼기 2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쓰냐면 각 이름 있죠? 이름에다가 그 친구, 나의 형제 자매를 나타낼 만한 단어를 3가지 내지 4가지를 씁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본인의 이름 옆에는 별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별을 그려주고, 자 이제 단어를 쓸 건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 본인 포함해서 그 형제자매를 나타내는 낱말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이 낱말은 형용사로 써주세요. 형용사는 어떤 꾸미는 말이죠. 뭐뭐뭐 한, 뭐뭐 하는 이런 것들, 뭐 아름다운, 뭐 충동적인, 혹은 참을성이 없는, 혹은 진지한,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비유하는 그 명사들 있죠. 뭐 개구쟁이, 뭐 이런 거 말고 형용사 낱말들로 써줍니다. 3개에서 4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사촌 동생은 일단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릴 때 좀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인,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고, 그러면서도 뭘 말하면 의견을 내기보단 잘 따르는 성격이었고요. 그런데 가끔씩 먹을 거나 이런 거에서 때를 잘 썼어요. 그리고 뭔가를 계획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선생님은 좀 일단 장난이 심했고요. 장난이 심한. 그리고 뭔가 스스로 하는 편이었어요. 누가 시키거나 의존하거나 어른들한테 묻는 거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뭘 잘 참았습니다. 참을성 있는. 그리고 돈 같은 거 특히 계획적으로 쓰는 편이었어요. 네.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다르고 특별한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사촌동생은 좀 내성적이고 따르는 편이었지만 때도 쓰고 충동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랐어요. 특별히 반항하거나 특별히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았고요. 대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잘 했어요. 잘했고, 그리고 뭔가 시키면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어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선생님은 장난기가 워낙 심해서 개구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모님께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거나 어른들에게 뭔가 도움받는 거, 친구들에게 도움받는 게 되게 어색했어요. 싫었고, 그리고 뭔가 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참고 견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쓸 때 좀 계획적으로 미리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이런 특성들이 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지금도 좀 장난기는 심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하려는 편이에요.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싫습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좀 갈등이나 어려움을 좀 잘 견디는 편이에요. 그래서 쉽게 사람이 포기하거나 폭발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선생님은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든 어떤 결심들이, 이런 본인에 대한 생각, 결심들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족 파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형제자매 관계가 어떤 한 사람의 성격이나 신념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형제자매와 다른 특성으로 본인의 특별함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그러면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언니란 존재가 있죠. 그럼 언니와 똑같이 공부를 잘하려거나 성실하게 노력을 해봐도 언니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으로는 나는 언니와 다른 특별함을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춤을 더 열심히 춘다든지 뭔가 성실하게 하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걸 많이 한다든지, 혹은 언니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는 편이니까 나는 재치 있는 말이나 번뜩 이는 행동들로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한다든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형제자매 관계를 살펴보면 나는 내가 지금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경향이 있고 다른 형제자매와 다르게 어떤 특별함을 만들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 본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